오늘은 수채화를 처음 배우시거나 이미 조금 해보셨는데도 여전히 물 조절이 어렵거나 그림이 맑게 나오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사실 수채화 채색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림이 얼룩져서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색이 탁하게 채색되는 경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 안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일본 작가 아이하라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따라하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수채화는 물 조절과 색 겹치기에 따라 작품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색이 탁해지고 원래 의도한 맑은 분위기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죠.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주면 훨씬 깨끗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먼저 간단히 도구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보통 팔레트에 미리 물감을 짜두고 말려서 사용합니다. 수채화 물감은 마르면 딱딱하게 굳지만 다시 물을 묻히면 바로 풀려서 쓸 수 있거든요. 팔레트가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오히려 오래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기만의 색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째 같은 팔레트를 쓰고 있는데 색이 여기저기 섞여서 좀 지저분하긴 해도 애착이 생깁니다. 붓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붓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붓만 쓰게 되더라고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종이컵을 물통으로 쓰기도 했고 꼭 고급 도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수채화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는 두께가 있는 수채화 전용지를 쓰는 게 좋아요. 얇은 종이에 하면 금방 울어버리고 덧칠하다 보면 쉽게 찢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연습용 종이에서 시작하시다가 점점 큰 사이즈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기법은 드라이 온 드라이입니다. 종이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다시 덧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빨강으로 사과를 칠한 뒤에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림자의 색이나 다른 색을 올리면 색이 섞이지 않고 선명하게 층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성격 급해서 마르기 전에 덧칠하면 바로 탁해지거든요.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럴 땐 한 부분이 마르는 동안 옆이나 그 옆 아니면 배경부터 채색해 보세요. 지루해하지 않고 그림 전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사용도 가능하지만 종이가 울 수 있으니 약품으로 살짝만 해주세요. 두 번째는 wet on wet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종이에 미리 맑은 물을 충분히 바른 뒤 그 위에 색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물 위에 색을 얹으면 그 색이 번지면서 얼음 결정 같은 무늬가 생깁니다. 이 효과는 정말 수채화에서만 가능한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저도 직접 해보면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눈꽃처럼 퍼지고 어떨 때는 물결 같은 무늬가 생기기도 해요.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오히려 재미있죠.
다른 기법으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채화만의 장점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밑그림이에요. 연필은 괜찮지만 일반 잉크펜은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는 색을 탁하게 만드는 보색 조합을 주의하세요. 수채화를 하다 보면 색이 갑자기 흑빛처럼 탁해져 버릴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보색을 섞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빨강과 초록, 파랑과 주황 같은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있는 색을 섞으면 바로 회색빛이나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사과를 칠했다가 빨강 위에 초록잎을 덧칠하면 금세 탁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보색을 함께 쓰고 싶다면 반드시 한쪽 색이 완전히 마른 후에 다른 색을 올려야 해요. 그림이 탁해 보이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초보분들이 그림자나 어두운 부분을 무조건 검정색으로 칠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검정 대신에 짙은 색이나 브라운 계열, 훨씬 맑고 깊이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솔직히 수채화 물감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번짐 효과가 어려워요. 수채화 전용 물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채화 물감 뭘 살지 고민되시면 고정 댓글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에요. 수채화의 또 다른 핵심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에요. 같은 계열의 색, 예를 들어 초록에서 노랑으로, 파랑에서 보라로 옮겨가며
색을 섞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뻐요. 보색 관계의 반대색으로 그라데이션 하면 금세 탁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중간 부분은 물을 이용해 살짝 풀어주면 맑은 그라데이션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과 티슈로 수정하기예요. 수채화는 한번 칠하면 지우기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깨끗한 물과 티슈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하게 칠해진 부분에 깨끗한 물을 붓으로 살살 바르고 그 위에 티슈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이 조금 옅어집니다. 완전히 지워지진 않지만 밝게 조정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옆에 티슈를 두고 작업합니다. 붓에 물이 너무 많을 때 닦아내는 용도로 쓰고 색이 번졌을 때 응급 처치용으로도 쓰거든요. 수채화에서는 티슈가 진짜 필수 도구예요.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종이가 헤어지거나 표면이 망가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작가 아이하라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맑게 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저의 팁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천천히 따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세 가지였어요. 기다림, 물 조절, 그리고 색의 조합.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수채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